안녕하십니까. 별과친목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심리평가 진단 중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일기필기 대비 과정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기출문제를 2018년도까지 분석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행동평가에서 행동관찰이 사용되는 코딩 방법에는 평정 기록, 이야기식 기록, 시간 간격별 기록이 있습니다. KYZ4 중 시간 제한 있는 검사는 산수, 동영찾기, 지우기입니다. KYZ4 중 동영찾기와 기호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불안, 주의, 산만입니다. PAI를 MMPI2와 비교할 때 중복 문항이 없고 4점 척도이며 하위 척도들이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증상의 상대적 속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개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MMPI2 척도 중 FBS는 신체장애 등급을 받거나 상해 관련 소송 중에 증상의 과장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PAI에서 치료 고려 척도로는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 거부입니다. BGT의 양적 채점에서는 도형의 배열 순서가 나선이고 종이를 90도 이상 회전, 첫 번째 도형의 위치가 오른쪽 모서리 아래에 위치합니다. 언어로 적절히 반응할 수 없는 수감자에게 비언어적 검사로 사용합니다. 인지, 정서, 성격과 같은 수감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내적 합치도 측정은 반분 신뢰도 계수, 크롬바크 알파, 쿠더 리차슨 계수가 사용됩니다. KYZ4는 10개의 핵심 소검사와 5개의 보충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지능 지수의 범위가 70에서 79면 경계선, 동영찾기를 대체하는 보충 소검사는 지우기, 숫자와 순차 연결 소검사에서 문항 반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항을 반복했을 때는 기록 용지에 R이라고 표시합니다. 삭스의 문제 완성 검사에서 자기 개념은 죄의식, 목표, 두려움, 자신의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한국 카우프만 아동형 지능 검사는 신경심리학과 인지처리 과정 이론을 근거로 개발되었습니다. 2세 6개월에서 12세 6개월, 내용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둔 순차, 동시 처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능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능을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왜 그러한 수행을 했는지 처리 과정 중심적입니다. 교육적 처치가 가능합니다. 지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지식 수준인 습득도를 분리하여 측정합니다. 좌뇌 지향적인지 우뇌 지향적인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5가지 지능 점수는 동시처리, 순차처리, 인지처리 과정, 습득도, 비언어성 척도이며 16개의 하위 검사가 있습니다. 장애아나 학습 부진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격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개 성격 요인에서는 카텔의 성격 특성 이론을 근거로 개발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 유형 9개로 설명하였고 네오 인성검사는 빅5 성격 요인을 평가하고 캘리포니아 성격검사는 해석이 용이하도록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MBTI에는 16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로우샤흐 검사에서 수검자가 자극을 얼마나 인지적으로 조직화했는지를 Z점수로 알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평가는 뇌 손상을 판단하기 위한 신경심리검사, 자기관찰도를 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신장애 진단은 미국 정신의학회 APA가 발간한 분류체계 DSM-4 또는 DSM-4에 의하고 진단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합니다. WHO에서 개발한 분류체계로는 ICD가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신결발달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지적기능의 결함뿐만 아니라 적응기능의 결함도 진단 기준입니다.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신경발달장애는 초기 발달 단계의 발현하여 개인, 사회, 학업, 직업 기능을 손상을 야기하는 발달적 결함을 말합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말하기, 의사소통의 결함이 포함됩니다.
망상장애는 최소 1개월 동안 지속된 한 가지 이상의 망상으로 A형으로 피해형,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이 있습니다. 조증 사파가 일어나는 경우 조증 사파 기간이 망상이 발생하는 지속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증상이 없음에서 심각한 수준까지 0에서 4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울 및 양극성 장애는 세로토닌 수준이 낮으면 우울이 유발되는데 백은 자기 자신, 주변 환경, 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우울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리튬은 양극성 장애의 치료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티솔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월경정 불쾌감 장애는 DSM-5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연속되는 2개월 이상의 일일 증상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증상, 심각한 기분 변화, 불안 증상이 월경 시작 일주 전에 나타나며 월경이 끝난 후 세수와 또는 없어집니다. 불안장애 중에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강력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납니다. 특정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말합니다. 분리불안장애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등교 거부, 행동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되며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유전적 기질, 인지행동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가정에서 자랐거나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에게서 나타납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적인 믿음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한 경우 병식이 양호합니다. 아나 전두피질이나 기저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고 프로이트는 항문기 단계가 그 기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치료 기법으로 노출 및 반응 방지법으로 치료합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서 질병 불안 장애는 자신이 어떠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 장애는 신경학적, 의학적 소견 없이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이상한 것이고 신체적 경련의 발작이 나타납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사파기간 동안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직 등 사파 기간과 겹치며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평가에서 체형과 체중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선망은 의학적 상태의 물질 중독, 금단, 치료 약물 등의 사용 등으로 일어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방한 감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몇 시간, 며칠 지속하며 원인을 제거하며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모델은 생물학적 접근으로 뇌회복학 구조, 뇌화학 과정, 유전 생물의학적 치료가 우선시됩니다. 약물 치료나 전기충격, 뇌절제술. 정신분석 모델은 심리결정론, 자아심리학, 대인관계 이론, 자기심리학으로 발전되었는데 부모에게서 가진 오이디푸스 갈등이 모든 성격 구조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현상, 꿈의 분석, 저항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행동주의 모델은 이상행동은 성장 과정에서 잘못 학습된 결과이며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모방학습 습득, 혐오적 조건과 체계적 둔감법, 점진적 노출법, 강화로 치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지 모델은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인지적 개입, 부적응적인 인지와 비논리적 사고, 자동적 사고, 중간적 심력, 역기능적 결과,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사고와 왜곡된 해석, 역기능적 심력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가족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사회의 사건 영향, 사회의 명명화가 이상행동 부추깁니다. 집단치료, 가족치료, 부부치료로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이상성의 기준은 심리적 적응과 기능 저하, 주관적 불편함과 고통, 통계적 해석,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검투적인 분류는 여러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구조화하여 임상과 연구자들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지만 장애의 특성과 심각성은 개인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DSM-5가
나왔는데 DSM-5는 22개의 주요 범주이고 300개의 하위 범주입니다. DSM-4와 비교해서 DSM-5는 단일 평가적 접근이고 증상, 증후 위주의 접근입니다. DSM-5에서는 유아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된 장애를 신경 발달 장애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 장애 중 파괴적 행동 장애와 배설 장애를 독립된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정신지체는 지적 장애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학습 장애는 특정 학습 장애, 유아기 또는 소아기의 급식 및 섭식 장애를 급식 및 섭식 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운동기술 장애는 운동장애, 광범위성 발달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파괴적 행동 장애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선망 치매 기억상실 장애와 기타 인지 장애는 신경 인지 장애,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조현병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 분열형 성격 장애를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인과 동시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하위 유형 두 가지로 넣었습니다. 기분 장애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와 우울 장애로 그렇게 나누어서 분류가 되었고, 불안 장애는 불안 장애와 강박 관련 장애로 나누어졌습니다. 신체형 장애는 신체 증상과 관련된 장애로 바뀌었고, 발모강은 강박 관련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습니다. DSM-5에 속하는 정신장애는 1에서 22번까지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관련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해리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 장애, 성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 물질 관련 중독 장애,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변태성욕장애, 기타 정신장애, 약물치료로 유발된 운동장애 및 약물치료 후 기타 부작용, 마지막으로 임상적 주의에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가 있습니다. 신경발달장애는 뇌의 발달 지연에 인한 것으로 알려진 장애로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기타 신경발달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는 모두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며 조현형 성격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형 장애, 조현병, 조현정도 장애가 하위 유형으로 있습니다. 이 장애의 특징은 사고 과정이 단편화, 사고 감정이 분열, 현실에서 철수, 그리고 4A라고 해서 감정이 둔미, 기괴하고 왜곡된 사고, 무욕증, 양가 감정이 나타납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발병합니다. 양성 증상으로 이상한 지각, 사고, 양성 증상이 현저한 경우 뇌의 구조는 정상적입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연령 증가와 더불어 감소합니다.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긴장의 행동을 보입니다. 음성 증상은 언어, 행동, 정서 등에서 기능적 걸손이 보이고 무의욕,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이 관찰됩니다. 진단은 음성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장애 발생 후 자기관리 기능이 저하되고 지속적 징후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합니다. 우울장애는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나 지속기간에 따라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정 불쾌감 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병적 우울은 망상, 환각, 혼란 증세,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신경증적 우울, 또 내인성 우울이 있는데, 내인성 우울은 환경 요인과 무관하며 약물 치료가 우선됩니다. 반응성 우울 같은 경우 심리치료가 우선됩니다. 임상적 특징으로 정서장애, 사고장애, 지각장애, 욕동행동장애, 신체 증상, 지능과 기억 저하, 발병 연령은 20에서 25세입니다. 일찍 발병할수록 유전적 경향이 강합니다. 진단은 우울한 기분, 흥미, 즐거움의 상실 중 한 가지를 포함한 5가지 증상이 영속 2주 지속됩니다.
지속적 우울장애는 만성주 우울장애와 기분 부전을 합친 것입니다. 2년 이상 지속합니다. 원인은 카테콜라민 결핍, 인도라민 감소, 마오의 활동성 증가로 보입니다. 불안장애에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장애는 공포, 불안, 회피가 아동 청소년기 최소 4주, 성인인 경우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특정 상황에서 1개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행동치료가 주로 치료에 사용됩니다. 특정 공포증은 비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두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 체계적 등간법과 홍수법,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평가받는 상황에 대한 공포심,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인지치료, 노출치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벤조디아제핀, 페널진이 사용됩니다. 이어서 불안장애로 공황장애는 강렬한 불안, 호흡곤란, 흉통, 오심 등 1회 이상 발작 이후 1개월 동안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 있을 경우 진단합니다. 반복적인 공황 발작은 1년 이내 광장공포증이 발생하고 동반 질환으로 우울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입니다. 원인은 부모로부터 학습된 불안, 약물, 인지행동치료, 통찰치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권장됩니다. 광장공포증은 대중교통이나 열린 공간, 밀폐된 공간, 군중, 집 밖에 혼자 있는 상황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나타냅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진단하고 인지치료와 노출치료, 대부분 지속적이며 만성적입니다. 범불안장애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말하며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진단합니다. 만성적이며 안절부절하고 멍한 느낌, 매사에 과민하고 근육의 긴장, 수면곤란 등 3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있는 날이 많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며 벤조디아제핀, 인지행동, 걱정사고 기록실을 치료에 사용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의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증상은 침투, 침수, 회피, 부정적 인지와 기분, 각성입니다.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진단 기준을 별도 제시하고 있으며 1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진단합니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울질 사용 장애와 동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은 유전 생리적 요인, 외상 중 요인, 외상 후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상 후 요인은 부정적 생각, 부적절한 대처, 반복적인 외상 단서, 노출 등을 말합니다. 치료는 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 집중훈련, 인지재구성, 노출치료, 안구운동, 둔감함 및 재처리 치료. 지속 노출치료는 외상의 본질과 외상에 대한 반응에 대한 심리교육, 불안을 조절하는 호흡훈련, 외상적 사건이 기억에 관한 심상 노출, 외상 단서 실제 노출하는 것으로 치료합니다.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는 감정과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문제, ADHD와 함께 대표적인 외연화 장애입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 장애, 풍행 장애 등이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는 정서 조절, 행동 조절에 중간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 반항적 행동, 보복적 행동 4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합니다. 24개월 무렵의 반항 행동은 정상적이며 적대적 반항 장애의 원인은 높은 정서 반응, 낮은 좌절 인내력, 부모의 양육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는 충동적인 폭발 행동이 급성으로 발병하며 30분 내로 지속합니다. 사소한 속발 자극에 의해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 재산, 동물, 타인의 상해가 발생하는 폭발 행동이 1년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진단합니다. 분뇨 관련 자극 시 편도체가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낮은 세로토닌 수치와 관련됩니다. 품행장애는 난폭한 행동, 방화, 도둑질, 거짓말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되며 10세 기준으로 아동형, 청소년형으로 구분합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부모의 자녀, 문제가 많은 부모의 태도, 잘못된 육아 방법, 부모 사이의 불화가 원인이 됩니다. 성격장애는 문화적 기준에 벗어난 주관적인 행동이나 경험의 지속,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지속, 고통과 장애를 초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A군은 이상하고 상식에 벗어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편집성, 조현형, 조현성이 있습니다. B군 성격장애는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이 있고 반사회성, 경계성, 연구성, 자기성이 있습니다. C군은 불안, 두려움, 근심이 많은 특징이 있고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있습니다. A군은 편집성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며 어리둥절해하고 목적지향적이며 논리적인 말투, 투사적 편견, 관계사고,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행동 4가지로 진단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배우자에 대한 병적인 질투심을 가집니다.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고 힘과 권위에 집착하며 격식 있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분위기로 상담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인지치료, 불안과 초조를 다루는 약물치료가 치료에 사용됩니다. 조현형은 관계사고, 마술적 사고, 이상한 믿음, 이상한 지각, 이상한 생각, 말, 의심성, 편집성, 부적절한 정동, 기이하거나 편향된 행동, 친족의 친구 없음에서 5가지 이상으로 진단합니다. 사고와 의사소통 방식이 손상되어 있고 언어가 기이하고 자폐적입니다. 정신 증상이 짧고 단편적이며 10% 정도가 자살을 하고 이 장애의 경우 인지행동 치료가 맞지 않습니다. 조현성은 일생 동안 사회에서 철수되어 있는 사람의 유형이고 혼자 하는 일에 있어 매우 성공적입니다. 강박성, 회피성 환자와 유사하나 고독감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동기 초기부터 시작되고 인지행동 치료로 역기능적 믿음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B군 성격장애는 극적이고 감정적인 변덕스러운 특성이 있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사회 규범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 5배나 높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침착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불안감, 적대감, 난폭한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최소 18세 이상이고 우울증, 불안, 자살 위협 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현실 검증력이 온전하고 언어 지능이 우수합니다. 무술남용과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과정 중 역전이가 자주 나타나고 상담자는 비판단적이고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로 상담을 이끌어야 합니다. 치료 시작 전에 한계 설정을 명확히 해야 되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유도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신경증과 정신병적 양상을 모두 보입니다. 가성신경증 조현병이라고도 하며 정신병적 성격장애로 불립니다.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고 과대 이상화와 가소평가를 극단적으로 반복합니다. 불안정한 대인관계, 자기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 장애, 반복적인 자살 행동, 만성적인 공허감으로 진단합니다. 추사적 동의시를 방어기제로 사용하고 정신병적 징후는 없습니다. 연극성은 환자가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 화려,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애착관계 유지가 어렵고 주요 방어기제로 억압과 해리, 경계성 성격장애와 감별진단이 어렵습니다. 경계성이 자살시도, 정체감 혼란, 정신병적 사파가 더 많습니다. 감정을 명료해주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보양된 자신감, 과대성, 숭배의 요구, 감정이입 부족 5가지 이상의 증상으로 진단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명성과 부에 대한 야망이 강합니다.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경계성 환자에 비해 덜 불안, 자살 시도가 적습니다. 만성적이며 치료가 어렵고 리튬은 감정 변동이 큰 환자에 사용됩니다. C군은 불안, 두려움, 근심이 많은 회피형, 의존성, 강박형이 있습니다. 회피성은 거절당하는 게 민감하고 친밀한 관계를 갈망합니다. 사회관계가 억제되어 있고 부적절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 조현성 성격장애와 감별해야 합니다.
회피성은 사회적 교류를 갈망하나 조현성 성격 장애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와도 감별해야 합니다. 의존성은 유기 불안이 더 심하고 보호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합니다. 환자, 치료자의 동맹이 중요하고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존성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이별 공포를 초래합니다. 청년기에 시작하여 통찰 지향적 치료가 좋고 행동치료, 자기주장 훈련, 가족치료, 집단치료, 치료 예우가 좋습니다. 강박성은 감정의 억제와 질서의 준수에 대한 집착이 특징적이며 인내심, 고집스러움, 우유부단함, 완벽주의와 경직성, 합리화, 고립화, 주지와 반동 형성, 취소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물질 관련 중독 장애는 물질의 부정적인 사용 패턴에 의해 야기된 이상 행동으로 갈망, 내성, 금단의 핵심적인 과정을 보입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 억제제나 감각운동 기능을 상실시키는 흥분제, 감각과 지가 왜곡시키는 환각제의 세 가지 분류의 약물에 중독이 됩니다. 물질 사용 장애는 조절 능력이 손상되었고 물질을 위험하게 사용을 하면 현저히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제 사용된 약물로는 중추신경 억제에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앞형계,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카페인, 암페타민 등의 자극제, 담배, 환각제 등이 있습니다. 물질로 유발된 장애로는 물질 중독, 물질상 요인으로 인해 가역적인 물질 특이 증후군이 발생하며 물질이란 중추신경계 문제 행동, 심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담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물질 금단은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해온 물질의 중단이 생리적인 지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장애 생물학적 원인은 내의 보상 체계, 원화 시스템, 조화함 시스템 등의 이상으로 쾌락추구 행동은 중병형계의 아편 시스템, 보상추구 행동은 중병형계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갈망하는 욕구만 있게 됩니다. 치료는 해독, 기량약물 사용, 정신역동적 치료,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사용합니다. 별과 침묵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전문 상담사 1급 필기 대비 이상심리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더운 날 열공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